서울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최근 쾌도 남마로 유명한 박종진 전 기자가 최근에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박종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10일에 열렸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선거 운동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박 후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박종진, 서울은 강남, 인천은 연수 만들 거다. 선거사무소 문 열어 해가지고, 자, 지난 10일 국민의힘 박종진 예비 후보가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자기 출마하는 그 포부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 예비 후보는 연수의 미래를 위해 세대와 계파, 경험과 열정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황우여 전 부총리도 참석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주요 인사들이 박 의원의 선거를 돕겠다고 해가지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이 자리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두 분이 이 박종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은 강용석 변호사이고요. 현재 변호사 직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강용석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분은 TV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신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선생님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들의 불법 선거 개입이다. 후보자도 함께 망합니다. 최구 일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강용석, 함익병 이 두 사람 등이 특정 후보 박종진 후보죠.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지지 연설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서 후원 회장을 맡았다고 공표하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포착이 됐다 하면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는 취지의 글을 적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펜앤마이크에서도 오늘 아침 2026년 5월 14일 아침에 이제 기사가 잠깐 올라갔었는데요.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박종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강용석 변호사가 전 기자를 현 의원으로 만들어달라 하면서 박종진 예비후보에 대한 이 지지를 호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기사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천 연수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종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선거권이 박탈당한 인물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뭐 이런 글로 시작을 합니다. 자, 박종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에서 열렸는데, 자, 이 자리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황유여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국민의힘 굵직굵직한 정치 인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함익병 씨랑 또 강용석 씨 등이 여기 참여를 했다 하는 게 이제 아까 김소연 변호사의 지적과 같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자, 김소연 변호사가 지적한 거는 이렇습니다. 강용석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냐? 지난 2022년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이자 자신의 처남인 윤모 씨에게 이체한 6억 6천만 원 중 불상의 금액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선거운동 기구를 통해서 해야 할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 친족이 설립한 회사에 외주를 주면서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등을 한
직원에게 법정 수당을 현저히 초과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했다 합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이와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라는 거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근데 선거권이 박탈당한 사람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강용석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박종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해서 출석해서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위법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을 한 거고요. 공직선거법 내용을 봐도 이렇습니다. 자, 제 18조에 있는데요. 선거권이 없다. 누구에게 없느냐? 선거범.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선거범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어떤 선거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또는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자,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는 선거권이 없고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10년까지는 이제 선거권이 없다 이런 취지고요. 또는 이건 벌금형의 얘기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현재 작년에 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고 그 형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규정에 따르면 그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그 기사가 그러면은 왜 내려갔느냐? 그 강용석 변호사가 그 펜앤드마이크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관위에 이제 관련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자신은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김소연이 한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니까 그 기사는 잘못됐다. 그러므로 잘못된 기사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불필요한 송사를 하고 싶지 않은 언론사로서는 기사를 내려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강용석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2035년까지 10년간 선거권이 없다. 또 하미병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판결이 만약에 확정됐다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죠. 아까 보신 것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자, 이 내용은 관련 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법률신문 작년 4월 11일자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방금 보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있고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됐고 대법원도 그대로 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믹병 씨는 이렇습니다. 자, 여론조사 없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지지율을 14%로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라디오에서 발언한 것이 허위 공표다 해가지고 최근에 벌금 300만 원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믹병 선생님께서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지 그래서 계속 지금 소송 계속 중에 있는지 어쩐지 저는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항소를 안 했다면 형이 확정이 되었겠죠.
지난해 5월 20일, 2025년 5월 22일에 S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건, 지지율이 한 14% 정도 나왔다. 어쨌든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함익병 선생님께서는 해당 발언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예상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거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개혁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 캠프 내부 사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유권자들은 피고인의 발언에 높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개혁신당 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에 충분한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김소연 변호사가 그 선관위에서 강성석 변호사의 선거권이 현재 박탈된 상태가 아니다는 취지의 확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연수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는데요. 연수 선거관리에서는 현재 그런 문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박종진 예비 후보의 현재 시점, 지금 동영상을 찍는 2026년 5월 14일 현재 시점 기준 후원회가 현재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서 후원회가 신고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후원회장도 없겠죠. 그런 식의 이제 확인을 좀 인천 연수 선관위에서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김소연 변호사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거짓 조언을 한 선관위 직원을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자, 강용석 씨는 선관위에 확인하니 내 선거권에 문제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강 씨에게 법령을 어기고 잘못된 해석을 내려준 선관위 직원이 있으면 고발을 하겠고 실제 선관위에 강용석 변호사가 질의를 했는지도 사실관계를 조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 법을 어기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인물들과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출마 앞으로 오는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있는 후보들이 엮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엮여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김소연 변호사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나가지 말고 뭐 후원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말 것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저는 사실 확인을 여기까지는 했는데 만약에 제가 미처 사실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전화통화 녹취상에서는 강윤석 변호사가 그런 취지의 사실관계 그런 선거권 관련한 문의를 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일단은 전화상 답변, 구두 답변을 얻었고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강윤석 변호사에게 선거권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뭔가 잘못 인식을 하고 오인한 게 있다면 제가 알려주시면 정정 또는 보충해서 여러분들께 다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또 독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지금 연수에서 현재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하나 또 행동거지 하나 평소보다 각별히 주의해야지 이 범죄 시비에 걸리지 않겠다 하는 점 여러분께서도 누차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뉴스 해설 간단하게 그 박종진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관련된 논란 알아보았습니다.